우리는 모두 시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면 코끝이 간지럽고 세차게 비가 퍼붓는 날이면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그 증거랍니다. 가끔은 여러분 안에 사는 감성세포, 시세포를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시로 감성을 깨우는 시간, 시세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프로그램 시세포의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입니다. 지은씨 목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세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네. 우선 이 방송을 호기심을 어려서 틀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발 끊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우선 이 방송을 막 키신 분들은 이 방송이 대체 뭐하는 방송인가 엄청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방송인가요, 동주씨? 네, 이게 무슨 방송이냐 하면요, 우선 시세포라는 제목 때문에 눈 건강하고 눈 건강에 관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방송은 아니고 시집을 읽고 시 쓰는 방송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다들 가끔씩 감성이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딱 읽어줄 시를 찾아보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시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이런 감성함을 분출할 곳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시를 읽고 쓰면서 감성을 마구 분출할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시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혼자 읽기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시를 이제 소화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를 써본 적은 더더욱 없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동시 한번 써보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방학 네. 숙제 겸 맞아요.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기사에서 본 건데 되게 뜬금없는 소리이긴 한데, 네네.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시를 인용해서 말한대요. 그 나라에서는 시를 이렇게 읽고 감상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지은 씨한테 제가 지은 씨 오늘 옷 예쁘네요 할 것도 오늘 지은 씨의 옷이 햇살에 투명하게 반짝이는 꽃잎 같군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플러팅이 네. 전제되어 있는 나라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시를 인용해서 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방금 들으면서도 굉장히 설렜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에서나마 우리도 그렇게 시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의도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이 이제 이게 첫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우리 방송은 2부로 나뉘는데요. 네. 첫 번째 1부 네모난 시집이라는 제목을 가진 1부에서는 그 주에 정한 시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희 둘만, 지은 씨랑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방송 전까지 그 시집을 읽고 좋았던 시나 시구절, 그리고 그 이유랑 감상도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참여하는 방법은 팟캐스트 후기란이나 저희 시세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습니다. 댓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저희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시세포라고 검색을 하시면 페이지가 가장 첫 번째 뜨죠? 네, 그거 그럼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란색 배경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네. 예쁜 글씨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 제가 또 로고도. 그거 한다고 포토샵으로 또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뭐든지 자급자족하는 이런 방송 아주 저희 좋습니다. 네. 자, 다음에 방송될 방송 정보나 좋은 소식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1부 네모난 시집에서는 시집을 읽고, 2부 당신은 쓰고 나는 읽고에서는 대체 뭘 하나요? 네, 저는 또 이 2부가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른 팟캐스트는 사연을 받죠.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시를 받습니다. 유니크해. 네, 저희가 방송에서 미리 주제를 드릴 텐데요. 네네. 그럼 그 주제에 맞는 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네. 네. 어렵진 않을까요, 혹시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문장이 다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즉흥적으로 지은 씨 옷 보고 뭐 지은 씨의 옷은 햇살에 투명히 반짝이는 꽃잎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한 줄도 사실은 시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드리면은 가족에 대해서 시를 한 구절이나 아니면 완성된 시 한 편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본래 의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시를 보내주시는 거지만 꼭 직접 지은 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에 맞는 시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평소 글 좀 끄적여 보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 팟캐스트 후기나 시세포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또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다른 팟캐스트 방송들과 이렇게 차별화를 기획에서부터 두는 이런 치밀함. 그래서 저희 방송 오래오래도록 네.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진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저희 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맞죠. 시청자분들과 네. 이제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맞아요. 게 저희 방송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제발.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화를 맞이해서 일부 네모난 시집에서 저희가 읽을 시집은 뭔가요? 네, 저희 첫 화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읽을 시집은 정급별 시인의 은는 이가입니다. 정급별 시는 저희와 굉장히 인연이 네, 깊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이 시집을 선정한 이유도 아마 그 인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정급별 시인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네. 너무 이거 스폰 받은 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시집을 고르려다 네.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정급별 맞아요. 선생님 시집을 고르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참 예뻐요, 보기에도. 맞아요. 이 문학동네가 이 책을 참 예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심플함의 그치를 보여준달까? 다시 정급별 선생님 얘기로 돌아오자면, 네. 지은 씨는 정급별 선생님 수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좋아. 이게 시를 써보는 수업보다는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급별 시인이자 교수님의 그런 뭐랄까 천진난만함에 반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정급별 선생님한테 사주받은 방송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교수님들이랑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여러분 힘들 때 스펙을 막 이제 무조건 쌓으려고 살지 말고 이제 살 때 한 번씩 하늘도 올려다보고 내리는 비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힐링을 주셨던 교수님이라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학점은 내리는 비와 함께 물에 쓸어 내려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저도. 네, 정주 씨는 어땠어요? 저는 정급별 선생님 수업을 2번 정도 들어봤는데 제가 창작 수업을 위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급별 선생님 덕분에 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거에도 재미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정급별 선생님이 그때 수강생들 중에서 시 쓰고 싶은 사람들 방학 동안에 한번 모여서 더 써보자 해가지고 소규모로 방학 동안에 시청자 모임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 저희 방송이 있게 한 그런 어떤 그랬군요. 네, 발돋움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씨를 또 시의 세계로 끌어들인 인도해주신 분이셨군요. 정급별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의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까 방송을 들으신다면 한 번쯤 게스트로 나와주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네, 선생님 와주세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깊은 시인이신 정급별 시인을 이제 프로필상으로 소개를 좀 해보자면 1994년 지은 씨 태어나신 네, 맞습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에 동아일보 신촌문예의 평론으로 등단, 평론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집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1996년에 자작나무 내 인생을 시작으로 2000년 흰책, 그리고 2005년에 산천갑자 복사빛, 2008년에 와락 등의 시집들을 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는 시집은 2014년에 나온 은는 이가라는 시집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시집
인가요? 네, 네. 가장 그래도 요즘에 나온 시집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저 이렇게 초록색 되게 좋아하는데 딱 이 시집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은는이가라는 것도 제목부터 좀 강렬하잖아요. 되게 강렬해요. 네, 뭐라고 해야죠? 그 주격조사라는 주격조사와 보조사. 그죠? 그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앞에 어떤 명사가 올까 생각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인에 대해서 저희가 수다를 떨어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집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은 씨는 우선 이 시집 읽고 나서 감상이 어떠셨어요? 이 시집 전체에 대한 감상은 그냥 딱 읽었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다른 건 모르겠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모두 제목도 다르고 안에 시 내용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시집이 통일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저랑 좀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사랑도 다 통일되긴 하는데 네네. 저는 이 뭔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 안에서 뭔가 이 화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라던가 부담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읽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자식 형제가 조금 많은 가정의 맞달 같은 시집이다. 네. 뭔가 시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뭐 이렇게 그 아버지를 요양시켜드리거나 요양이라는 말이 맞나요? 네, 그죠. 이제 돌봐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자식들과 함께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런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서 이 시인이 뭔가 묵묵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그런 뭔가 맞달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와닿네요. 왜냐면 뭐랄까 마냥 밝은 시들이라고 하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또 뭔가 막 아픔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온 걸까를 생각해봤을 때 참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이제 끈끈하게 맺어는 져 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또 가족 아닙니까? 맞아요. 네, 또 거기서 구성원들에게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그런 뭐랄까 숙제 같은 것들이 참 사람을 속이 좁아지게 해요. 지혜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도 맏딸이거든요. 저도 첫째 딸이라서 네, 부담감을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근데 가족은 사랑하거든요. 맞아. 딱 그 마음이 이 시집 그 마음이 딱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해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애증 관계. 저는 이 시집에서 징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애로 덮인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케이크 같은 느낌이죠. 시트는 다른 맛인데 위에 크림을 다른 걸 덮은. 지혜씨 지금 오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시가 되는 거고. 케이크 스폰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직접적이게 러브콜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시를 쓰시는 방식이 이 시인이 그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장난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 31쪽에 여기 체크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말은 웅덩이에 붐비는 봄비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 완성하지 않겠습니다. 더디더라도 더 아프고 나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랩이 있죠. 그렇죠. 나는 뭐 했어요.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같은 가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을 계속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더디다라는 말을 가지고 더 뭐 아플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붐비는 봄비입니다. 붐비는 봄비다.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좋으네요. 그래서 표제작을
글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죠. 네, 표제작 제목이기도 딱 하고. 은근히가 참 이게 읽으면서 저는 한 번도 이 은근히가 격조사와 네.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볼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저도요. 굉장히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음. 시인께서 시를 쓰시는 그런 재치가 좀 묻어나는 표제작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정말 비슷한 단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말들을 맞아. 네, 의미 부여를 해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이 궁금할까봐 네. 그러면 저희가 은는이가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24쪽에 있는 은는이가입니다. 은는이가 당신은 당신 뒤에 이가를 붙이기를 좋아하고 나는 내 뒤에는 은는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내가 하며 힘을 빼 한 발 물러서고 나는 하며 힘을 넣어 한 발 앞선다. 강이 하면서 강을 따라 출렁출렁 달려가고 강은 하면서 달려가는 강을 불러세우듯 구름이나 바람에게도 그러하고 산이 하면서 산을 풀어놓고 산은 하면서 산을 주저앉히듯 꽃과 나무와 꿈과 마음에게도 그러하다. 당신은 사랑이 하면서 바람에 말을 걸고 나는 사랑은 하면서 바람을 가둔다. 안 보면서 보는 당신은 이가로 세상과 놀고 보면서 안 보는 나는 은는으로 세상을 잰다. 당신의 혀끝은 멀리 달아나려는 원심력이고 내 혀끝은 가까이 닿으려는 구심력이다. 그러니 입술이여 두 혀를 섞어다오. 비문의 사랑을 완성해다오. 아, 정말 너무 잘 쓰시네요. 네, 시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네. 어떠세요? 은는이가 지금 읽어봤는데 저는 네. 이 당신은 이가를 쓰고 네. 나는 은는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나눈 네. 두 사람 중에 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감히 여기서 말하는 이가를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기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은 씨는 그러면 이가 쓰는 사람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시인이 말하는 이가는 조금 더 세상과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반면 은는이라고 좀 뭐랄까 각지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조금 세상을 잰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봤을 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요? 이렇게 시를 읽을 때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네. 저는 은는이 뭔가 조금 더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은는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가까이 닿으려는 구심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이 가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든 그런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밀접하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밀어내기 때문에 네네. 혼자가 되는. 네. 그래서 저는 무엇은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읽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시네요.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것 또한, 이 시 표제작 또한 세상을 또 어떤 자세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은는 이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조사들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시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여러분은 이를 사용해서 막 풀어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구심력을 통해서 가까이 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고민해볼 만한 시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표제작을 포함해서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은데요. 자, 이제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나눠봤으니까 서로 가장 좋았던 시 하나씩을 뽑아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겠죠. 동주 씨는 또 어떤 시가 가장 좋았나요? 저는
좀 우울한 시긴 한데 100쪽에 있는 어쩜 숫자도 딱 100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그러네요. 투신천국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너무 지금 읽으면 우울할 것 같아서 지은 씨 시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시가 또 앞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동주 씨는 투신천국을 또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29쪽에 있는 펭귄 연인이라는 시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집을 딱 덮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왜 이 시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미지가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잔상이 오랫도록 남았는데 짧아요. 되게 짧은 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는 걸 들어보시고 네.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귀여운 펭귄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보면서 읽어볼게요. 펭귄 연인. 팔이 없어 껴안을 수 없어. 다리가 짧아 도망갈 수도 없어. 배도 입술도 너무 불러 너에게 깃들 수도 없어.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껴안고 서 있는 여름 펭귄 한 쌍. 밀어내며 끌어안은 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서로를 녹이며 서로가 녹아내리며 라는 시입니다. 아 좋네요. 진짜 지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이 펭귄 연인이라고 해서 귀여운 펭귄 한 쌍이 서로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허들링이라고 하나요? 펭귄들은 서로 그걸 호들링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이렇게 비전문적인 방송입니다. 네네,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남극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다큐를 보면 펭귄들이 이렇게 안고 있죠. 그죠? 서로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몸을 부비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인간이 보기엔 되게 귀엽죠. 근데 펭귄들에게는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행위잖아요. 그 체온을 나누기 위한 것들이. 근데 펭귄이 참 그 혹독한 남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샌데 팔도 짧고 그렇죠. 배를 이용해서 거의 미끄러지고 뭐 팔도 짧고 여기서 보면 배도 너무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서로를 껴안기에는 최적화된 몸집이 아닌 거잖아요. 원래 서로를 껴안으려면 팔도 긴 게 좋고 그죠? 서로를 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좋은데 이 펭귄들을 보면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굉장히 엉거주춤 서로를 껴안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남극에 사는 펭귄들보다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걸 좀 어려워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게 사실은 펭귄 얘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얘기죠. 네, 우리 얘기죠,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지은 씨는 이 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 그죠. 왜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볼 때 최근에 오히려 옛날에는 사람을 대할 때 뭐라 그래야죠? 작은 한마디로도 오해가 풀리고 별거 아닌 일로 이제 무마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른이 되니까 더 문제를 풀려고 손길을 뻗으면 더 덧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공감된다. 네, 이게 막 이렇게 실타래를 풀려고 손을 막 이렇게 어떻게 좀 써보면 더 오해가 깊어지고 더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고군분투하는 펭귄들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 서로를 껴안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서로를 녹이는 이게 녹인다는 게 좋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네. 어른이 녹는다는 건 또 이곳에서 사는 펭귄한테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이런 말 하면 좀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끌어안기 어려운 존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뭔가 원래 제가 또 아는 척 좀 해보자면 얼마 전에 좋아요. 한병철 선생님의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좋은 책을 읽으셨네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부정성이라는 게 그죠. 이 부정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잊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일시 될 수 없고 서로 다른 존재였고 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하다.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랑할 사람이기 수 있는 때문에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펭귄 연인도 서로 껴안기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밀어내며 끌어안은 채 이게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밀어내며 끌어안는 게 어쨌든 나와 다른 사람은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그래서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렸던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면 이 약간 뭐랄까 근원적인 슬픔이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제가 한 말을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충분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약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나요? 지은 씨 열심히 지금 제가 한 헛소리를 지은 씨가 열심히 정리해주고 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은 씨 사랑해요.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게 신경 쓰이는데 패들링인지 허들링인지 펭귄이 하는 행위가 대체 뭔지 아시는 분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그거 틀리셨어요. 남극의 눈물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한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첫 타고요. 그럼요. 저희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테니까 너무 얘네 뭐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첫 화는 많이 서투를지라도 2화부터는 정상적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렇죠. 조금 이 들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에 펭귄을 잠재우고 2부를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주 씨가 좋아한다는 시도 읽어봐야죠. 저는 이 시가 오히려 제 시와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읽은 시랑 좀 다르게 좀 되게 많이 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우울한 상태면은 조금 마음을 정돈하시고 들어주시고. 네. 투신천국이라는 시입니다. 투신천국. 재벌 3세가 뛰어내렸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출근한 아침. 그날 하루 부산에서만 10대 3명이 뛰어내렸다는 인터넷 오후 뉴스를 보다가 이런 한강에 뛰어내렸다는 제자의 부음 전화를 받고 저녁 강변북로를 타고 순천향병원에 문상 간다. 동작대교 난간에 안경과 휴대폰을 놓고 뛰어내린 지 나흘이 지나서야 양화대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며 3달 전 뛰어내린 애인 곁으로 간다는 유서를 남겼다며 내 손을 놓지 못한 채 잘못 키웠다며 명목 없다며 그을린 채 상경한 고흥 어미에 흥건했던 소나기 학비 벌랴 군대 마치랴 10년 동안 대학을 서성였던 동아리방에서 맨발로 먹고 자는 날이 다반사였던 졸업 전날 찹쌀 콩떡을 사들고 책거리 인사를 왔던 임시 취업비자로 일본, 호주 등지를 떠돌다 귀국해 뭐든 해보겠다며 활짝 웃으며 예비 신고식을 했던 악 소리도 없이 별똥별처럼 뛰어내린 너는 그날을 투신하며 살았던 거지. 발끝에 절벽을 매단 채 살았던 너는 투신할 때가 투신한 애인밖에 없었던 거지. 부른 손목을 놓아주지 않던 물먹은 시갯줄과 어두운 강물 어디쯤에서 발을 잃어버린 신발과 새벽 난간 위에 마지막 한숨을 남겼던 너는 뛰어내리는 삶이 뛰어내리는 사랑만이 유일했던 거지. 네, 이런 시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좀 읽는 걸 들으면서도 저릿저릿했어요. 저는 이 시를 읽고 딱 한 문장에 너무 꽂혀버렸어요. 어디? 그날을 투신하며 살았던 거지 라는 문장이 맞아요. 이게 이 제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젊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청춘들에게 가장 와닿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루하루가 좀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춘들이 요즘 대반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투신하면서 살아간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제자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 상황과 너무 밀접하고 네. 또 저도 역시 취준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너무, 취준생. 네,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뛰어내린 제자가 또 마음을 줬던 곳이 투신할 애인밖에 없었다라는. 네, 이미 애인도 제자와 같은 네, 그렇죠. 네, 길을 갔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또 대목이죠. 맞아요. 근데 또 거기에 서로에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밖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한쪽이 무너졌을 때 갈 갈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고 자기도 똑같은 길을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투신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신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뭔가에 몰입해서 나 몸 바쳐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쵸. 사랑에 이 투신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엄청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난 널 위해. 투신할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투신한다던가, 아니면은 일에 맹목적으로 내 몸을 투신한다던가, 그럴 때는 너무 이 투신이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슬퍼지는 거죠. 그죠. 너무 맹목적인 맞아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더 와닿는 게 이 제자가 뛰어내린 제자가 동아리라든지 군대라든지 또 대학에서 이렇게 서성였다는 표현이나 아니면은 임시 취업 비자로 또 외국을 갔다 오고 스펙을 안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데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 아닌가. 맞아요. 열심히 안 하는 청춘들이 어딨어요 요즘. 진짜 요즘 말 그대로 취업 시장에 투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떨어져 내려가고. 근데 그 원인이, 저는 투신을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사회 때문에. 그렇죠. 네. 원래 문제의 원인은 내가 실력이 없는 그 부족한 내가 아니라 그럼요. 이 사회 구조인데, 그죠. 그 잘못을 우리는 개개인 나 자신으로 돌리는 거지. 내가 부족해서인가 봐.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봐.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그러한 역량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원래 잘못은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가요. 근데 개인의 탓으로 모든 잘못을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잘못을 개인의 탓으로, 나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가 이런 슬픈 시인데도 힐링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저 그 카타르시스가 얘기를 좀 진짜 느껴져요.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시가 뭐 유일했던 거지 뭐 없었던 거지 이렇게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시인이 이렇게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시인이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막 이래서 막 우리 세대가 미안하고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을 봐주고 이랬던 거지 한번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저릿저릿해지는 시네요. 이렇게 동주 씨 덕분에 또 좋은 시를 알게 돼서 아닙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시는 시집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놓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지은 씨가 추천해주신 펭귄 연인은 안 접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나한테 별로였던 시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읽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접게 됐어요. 모서리를 접어야겠어요. 줬네. 네, 이렇게 좋은 시인 줄 몰랐어요. 지은 씨 그러니까요. 덕분에 못 쳤던 시를 이렇게 하나 얻고 갑니다. 네, 같은 시집을 읽었는데도 서로 인상에 남는 시가 또 다르고, 근데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좋았던 시가 또 나오고, 이게 저희 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시집도 읽어보고, 시집 안에 좋은 시도 읽어보고, 그러면 슬슬 1부를 맞춰봐야겠죠.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시집을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다음 주 시집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정말 유명한 시집이죠. 네, 되게 저희 온 국민이 한 번쯤은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읽어보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를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정말 유명한 시집이고 시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는 너무 문법적으로만 맞아요. 이 시를 배우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유명한 시를 정말 문법적으로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삶에 밀접하게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대를 초월한 시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도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시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시집 꼭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나 또 구절을 발견하시면 저희 후기란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꼭 남겨주세요. 네, 시집에 대한 감상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나 후기란에 꼭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2부에서 만날게요. 와! 예! 당신은 쓰고 나는 읽고 시간입니다. 네, 앞에서 방송 소개한 것처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받은 시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시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지은 씨? 오늘의 주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기소개입니다. 네, 자기소개. 저희가 아직 여러분이랑 많이 친하지 못해서 자기소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자기소개로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미리 자기소개라는 주제로 시를 한 편씩 써오기는 했는데요. 한마디로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시인 거죠. 네. 근데 우리도 취준생이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만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죠. 네, 이제 막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막 눈이 막 갑자기 눈에 물이 갑자기 바짝바짝 마르고 손이 덜덜 떨리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어딜 가든지 새로 나를 소개한다는 게 맞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 몇 줄로 나를 소개하려는 게 참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동주 씨는 또 시창작 모임에서 시도 직접 쓰시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저랑 지혜 씨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저도 항상 졸작만을 내놔서 항상 너무 민망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써본 사람이랑 10번 써본 사람이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기대하실까봐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저의 이제 거의 첫 시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써본 시인데 지은 씨는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써본 시구나. 네네. 시를 직접 써본 적은 없고 항상 그렇구나. 써져 있는 시를 분석만 해봐서 그러면 어디 한번 지은 씨가 대학 들어와서 처음 써본 시 자기소개라는 주제로 쓴 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기는 춤춘다. 울렁울렁 춤춘다. 멈추지 않고 흔들린다. 불에 데이기 전까지 흔들린다. 너의 지장이 옴팍 찍히면 그제서야 무얼 담는다. 무엇이 담긴다. 무엇이든 담긴다. 자기는 춤춘다. 굳기 전까지 춤추다. 그렇게 자기가 된다. 오, 너무 잘 쓰셨는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부끄럽네요. 시를 처음부터 써본 거라. 그러니까 읽으셨으면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저의 이름에 대한 시예요. 네. 이름에 대한 시구나. 네, 대체 저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사람이 이름을 달고 살아간다는 거, 이름을 부르면 이제 그게 저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제 시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이름을 가지고 썼는데 통했나봐요. 통했네요. 역시 사람은 자기소개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나 봐요. 맞아요. 이름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얼굴과 이제 매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성이 도씨인데 네, 별로 흔한 성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도씨가 어렸을 때는 싫어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좀 독특한 성씨니까 도만 들어가면 다 놀린 거죠. 도민준 매니저 죄송해요. 그 드라마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지사다, 뭐 도토리다 이런 식으로 도가 들어가면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도자가 성시에서 많이 쓰는 도읍도자나 길도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되게 흔하지 않은. 네. 그게 좀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유니크해서 친구들이 놀리니까 이 도가
도자기 할 때 그 도입니다. 그래서 질그릇도라고. 신기하다. 네, 그릇을 말하는 도라서 네, 사실은 그릇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고 그 물레로 하는 그 자기를 빚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이 직접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춤춘다라는. 네네, 그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자기를 그럼 이 보면서 자기가 저는 맨 처음에 네네. 나 자신, 나 자기. 나 그렇게 읽어. 맞아요. 그런 뜻도 되겠네요. 네, 새로운 해석이네. 그리고 또 그 물레 위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굳기 전까지는 계속 말랑말랑한 찰흙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레를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자기를 손가락으로 살짝만 터치만 해도 모양이 쉽게 바뀌어요.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네네, 그죠? 그 어느 미디어나 그런 데서 잠깐씩 나오듯이. 그래서 내 손가락을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모양을 만들기 위해 찍으면 그게 그렇게 모양 그대로 굳어져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찰흙처럼 어떠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흔들리기도 정말 많이 흔들리는데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품을 수 있다는 네, 뜻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게 결국에는 그릇 모양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밀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와.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찰흙 상태의 도자기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기 전까지.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무엇이든 담긴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단점이라면 단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나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유부단하거든요. 왜? 제가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가면 31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결국 초코 먹고 약간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걸 좀 고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사실은 저를 대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또 지은 씨만의 매력인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단점 가지고 있고 장점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점을 나만의 개성으로 승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저의 이런 졸작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너무 좋았어요. 네, 처음 써보는 시였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또 좋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시를 쓰시는 시인분들이 또 읽으시면 이게 뭐야 약간 아니에요. 시인분들도 그 시라는 게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글자 안에 담으면 그것이 시 아니겠느냐라고 김용택 시인이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네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열심히 또 도전해보려. 네, 그럼요. 저희는 합니다. 결코 지은 씨 쓰신 시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시였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제 시는 이 부끄러운 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제 시를 읽을 차례인가요? 너무 기대돼요. 아니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는 제목도 한번 붙여봤어요. 역시. 그럼 제목까지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퐁담. 어쩌자고 이름을 닮아 빠져든 행간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물 속에서 꾸는 평형의 꿈. 이제 행과 행 사이를, 연과 연 사이를 유유히 헤엄쳐야 할 때 힘찬 발차기를 위해 당신 앞에 섰다. 네. 너무 좋아요. 전문 시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니, 지은 씨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죠. 제목까지 지어주셨는데 제목이 의성어인가요? 네, 퐁당 그죠? 어딘가에 이렇게 빠지는 모양새. 저는 어디에 빠졌냐 하면은 이 시에 빠졌죠. 네, 제가 지금 다음 시집의 그 시인이기도 한 그 윤동주 시인이랑 이름이 같잖아요. 저 그거 듣고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시수업에서 동주 씨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어쩜 이름도 동주일까 싶은 거예요. 그죠. 출석 부를 때 이렇게 제 이름이 맞아요. 제가 이게 부모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학렬 따르고 이렇게 그냥 이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가 제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한자까지 똑같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운명이다 싶기도 하고. 데스티니. 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문동주로 태어난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명명이라는 게 네. 사람의 인생이랑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름을 왜 짓는데 막 고심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글도 엄마가 그 서시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한글 깨치고 그랬거든요. 어머머머, 너무 본투 그랬는데. 시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투비 시인.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이렇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정말 시집 그냥 간간히 읽기만 하고 그냥 취미로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국어국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네, 원래 이 인문대학이 요즘 복수 전공을 하면은 너 왜 그러냐 소리 듣는 맞습니다. 그런 대학이잖아요. 걱정부터 앞서는 네. 뭐 먹고 살래.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해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대학이 이제 참 마음이 아픈데 이게 저희가 기업에 최적화된 기업인들을 뽑아내려는 곳이 아니라 취업학교처럼 되고 있죠. 그죠. 지금. 사실은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학문의 장이 사실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문대 학생들 울지 마시고 맞아요. 네, 저처럼 복수 전공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본투 인문대생인데 눈물이 좀 나려고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문학과에 들어오고 정급배 선생님이랑 시창작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멋있어. 그래서 저 먼 미래에 언젠가는 저도 윤동주처럼 유명한 시인, 그러니까 윤동주 이름에 이렇게 한번 빌부터 보고 싶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21세기의 윤동주다 이런 얘기 한번 타이틀까지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이렇게 쉽게 생길 것 같지 않고요. 네, 혹시 몰라요. 네, 몇십 년 후, 혹은 빠르면 몇 년 후에 등단 신춘문예에서 또 등단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시라는 이 시의 세계에 빠졌는데 행간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막 시를 내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유유히 헤엄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막 어물쩡 막 어리둥절하면서 호우적대고 있는데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평형의 꿈을 꾸는 거죠. 이 평형이 이렇게 수영 방법에 그 평형도 있는데 이렇게 양균형을 맞추는 그 평형이라는 의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네, 있네요. 중의적인 의미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시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멋있네요. 네, 시에 대한 철학까지. 아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시 자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고독한 철학가를 깨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사람들이 시를 어려워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참 시라는 게 동주 씨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나만 느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약간 그 시선이 보편성을 띌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나희덕 시인님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나희덕 시인께서 자기도 본인도 맨 처음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시를 썼는데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야기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 소재가 그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소재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선을 나의 외부 세상을 향해서 돌렸더니 그 세상에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희덕 시인도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외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런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구나. 네, 여러분들 공감이 가네요. 정말 뭐라 그래야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계만 보면 정말 시 소재가 이제 꿈틀꿈틀 살아 숨쉬고 있는 마치 우리 안에 시세포가 꿈질꿈질 움직이듯이. 근데 이제 그 외부를 봐도 시인의 시선으로 그 외부를 바라보려면 시세포가 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레이저가.
조금 더 예민하고 섬세한 시세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시가 너무 좋아요. 지은 씨 시도 이거 진짜 어디 이렇게 내놔도 되겠어요. 아니요. 또 저희끼리 또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러구나. 우리끼리 너무 이러면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뭐야 이것도 시야? 아니요. 이 정도는 내놔야 기고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담감을 또 가지실까봐.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좋으네요. 한 줄. 네. 저것은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연필은 내 마음이다 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왜 연필이 내 마음이야? 그죠? 사실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물을 수 있으면 그게 시다.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거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가지고. 저희 이제 자화자찬은 그만할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쓴 시까지 써봤습니다. 마치 첫 방송이니까 신고식처럼. 네, 그렇죠. 네, 저희도 먼저 써봤으니 여러분들의 시도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듣고 싶어요. 네,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자기소개시를 직접 써봤는데, 네, 이제 첫 시간을 저희가 자기소개라는 이 주제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또 다음 주 주제를 또 말씀드려야겠죠? 네. 다음 주 주제는 바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은근히가 시집을 읽었더니 여기 시집 안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족으로 정해보면 어떨까? 특히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이야기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 가족이라는 게 또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잠깐 했었는데, 네, 스페인에서 잠깐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도 그땐 가족이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을 공유하는 게 또 가족이 되기도 하고, 인종도 성별도 다 달랐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 가족 중에 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막내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또 반려동물들도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넓은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시를 써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감상하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남겨주실 때 거기에 담긴 의미나 사연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더라도 이 주제에 어울리는 시를 내가 알고 있다 하시면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남긴 글을 보고 저희가 이게 왜 가족과 관련된 시일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남기는 방법은 팟캐스트 후기 또는 시세포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 방송이 재밌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어깨고 막 흥분하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듣는데 많이 이렇게 불편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걱정이 좀 앞서네요. 신나게 말은 했는데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네, 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일단 저희가 재밌었으면 됐죠. 그럼요. 일단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듣는 사람도 즐거운 법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 제발 다음 주에 봐요. 안녕.